네, 안녕하세요. 오늘 캐논 A1 프로그램이라는 모델의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이게 단순하게 그냥 사용법만 알려드려도 되지만 이 수동 카메라이기 때문에 원리를 알고 계시면 되게 나중에 어떤 카메라를 다루시더라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단순한 사용법도 물론 알려드리겠지만 이 수동 카메라의 원리라든지 기본적인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이 좀 길어질 수도 있지만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나중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모델은 A1 프로그램이잖아요. A1이라는 유명한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에서 프로그램, 말 그대로 프로그램 모드, 자동 모드, 완전 자동 모드가 추가된 모델이에요. 그래서 초점만 맞춰주면 카메라가 알아서 모든 것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 추가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 대부분의 기능은 A1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핸드 그립이거든요. A1은 요 핸드 그립이 없는데 이 A1 프로그램 A1P라고 할게요. A1P 같은 경우에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요 핸드 그립이 따로 이렇게 장착이 돼요. 그래서 카메라를 손으로 잡았을 때 그립감이 조금 더 좋고, 요게 원래는 A1은 이렇게 돼 있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요 레버를 안으로 눌러 주신 다음에 제껴 주시면 이렇게 개봉이 되고요. 4LR44라는 규격의 배터리가 사용이 돼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뭐 얼마 안 하거든요. 한번 교체해 놓으시면 꽤 오래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필름 카메라, 특히나 이 수동 카메라들은 배터리 소모량이 극히 적기 때문에 한 번만 교체해 놓으시면 굉장히 오래 배터리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용법을 알아보기 전에 우선 이 렌즈에 보면 굉장히 많은 숫자들, 이 카메라에도 보면 굉장히 많은 숫자들이 이렇게 있고, 막 뭔가 전문가들만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엄청난 숫자들이 있잖아요. 이 숫자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숫자를 알고 계시면 어떤 카메라를 만지시더라도 딱 그 카메라에 대한 스펙 같은 게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 뭐 캐논 렌즈 뭐 50mm 1.8 캐논 렌즈 메이드 인 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뭐 캐논 렌즈 이런 거에 중요한 게 아니라 이 50mm 1.8이라는 게 중요해요. 50mm 1대 1.8. 이 50mm라는 거는 렌즈의 화각을 얘기해요. 화각이 뭐냐, 뭐 망원이 있고 광각이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걸 얘기하는데, 우리 인간들의 눈의 화각, 저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쓰는 눈의 화각이 저희 눈알이라고 하는 제 눈알의 화각이 50mm예요. 그래서 이 카메라의 50mm 렌즈를 기본 렌즈라고 하는 이유가 저희 인간들이 눈으로 보는 거랑 똑같은 화각을 보여줘요. 이 드라이버를 봤을 때 이 카메라를 보더라도 제가 눈으로 보는 거랑 이 카메라를 보는 거랑 크기가 똑같이 보여요. 그래서 50mm보다 작으면 광각 렌즈로 분류가 되고요. 50mm보다 크면 뭐 100mm, 200mm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렌즈들은 망원 렌즈로 분류가 되고, 망원 렌즈 같은 경우에는 50mm나 60mm나 크게 차이가 없지만 광각 렌즈 같은 경우에는 50mm, 40mm, 30mm 이 10mm 차이에 따라서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많은 사람들이 수동 카메라를 시작할 때 이 50mm 렌즈를 시작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인간들의 눈의 화각이랑 같기 때문에 가장 사진을 배우실 때 가장 적합한 렌즈의 화각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냐, 1대 1.8이라는 게 뭐냐면 렌즈의 조리개예요. 조리개. 이 모든 카메라에는 이 렌즈의 조리개 값이 있는데, 이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렌즈의 조리개라는 게 뭐냐면 안에서 오므려지고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하면서 이 빛이 많이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는 거를 조절해 주는데, 이게 얼마만큼 벌어지느냐, 얼마만큼 빛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이 숫자가 정해지는데, 1.8이라는 거는 제일 닫혀 있을 때가 아니라 제일 열려 있는 상태를 1.8이라고 하고요. 이 조리개를 조절해 주는 게 여기 조리개 링이거든요. 최대 조리개가 1.8이라는 얘기예요. 최소 조리개가 16, 제일 닫혔을 때 16, 제일 열렸을 때가 1.8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조리개의 특성에 대해 설명드리면, 조리개가 많이 개방이 되면 될수록, 최대 개방 1.8이죠. 뒷배경이 날아가는 아웃포커싱 효과가 잘 돼요.
그래서 왜 수동 카메라, 이런 수동 카메라로 찍은 사진들 보면 막 사람 얼굴 딱 찍으면 뒷배경은 날아가고 사람 얼굴만 또렷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매력 때문에 이 수동 카메라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게 왜 가능하냐면 이 조리개 숫자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아웃포커싱 효과가 잘 되는 거고, 일반 자동 카메라들은 이 조리개 숫자를 저희가 임의로 조절할 수도 없지만, 조리개가 보통은 뭐 밝아봐야 뭐 이 조리개 숫자가 굉장히 좀 이렇게 최대 개방 숫자가 좀 이렇게 밝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아웃포커싱 효과가 좀 잘 안 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이 아웃포커싱 효과가 잘 나는 원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조리개를 많이 개방하면 할수록, 그리고 사물과 뒷배경과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 조리개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렌즈 보셨죠? 50mm 1.8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아셨을 거예요. 그 다음으로 보시면 여기 뭐 숫자가 엄청 복잡하게 있는데 별거 아니에요. 이건 초점링이에요. 초점링. 초점링. 보시면 여기 주황색은 미터, 하얀색은 피터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미터에 익숙하기 때문에 미터로 보시면, 뷰파인더 보시고 사물과의 거리를 맞춰 보시면 상이 흐려졌다 또렷해졌다 할 거예요. 이걸 맞춰주시면 되고, 뷰파인더에 눈을 대고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걸 보고 맞춰줄 일은 없는데, 이것도 내용을 보면 이 렌즈가 가지고 있는 최소 초점 거리는 0.6, 60cm예요. 그리고 10m까지는 초점을 맞추고 그 이상에 있는 거는 그냥 무한대로 놓고 놓으시면 되고요. 이 사물과의 거리가 60cm가 최소 초점 거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이 렌즈와 사물과의 거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필름 찰상면, 필름을 넣으면 이 필름실을 열고 필름을 넣었을 때 필름이 여기에 들어가거든요. 이게 필름이 어디에 있다라는 걸 의미해 주는 건데, 이 필름 찰상면과 사물과 이 필름 찰상면의 거리가 60cm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까이인 것도 촬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제가 조금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 같은데, 이런 기본적인 거를 모르시고 수동 카메라를 다루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충 사용법만 대충 아시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원리들을 기본적으로 원래는 알고 계셔야 돼요. 수동 카메라를 만지시는 분들은. 그리고 이런 거 알고 계시면 나중에 어떤 카메라를 만지더라도 다 만지실 수가 있어요. 자동이 됐건 뭐 자동 AF 모델이 됐건,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계시면 모든 걸 다 어떤 카메라든지 다 다룰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진학과에서도 수동 카메라로 사진을 배우는 이유도 그런 내용이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또 이런 숫자가 복잡하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셔터 속도라는 거예요. 이 수동 카메라들은 빛이 들어오는 거를 이 조리개로도 조절을 하지만 이 셔터 속도로도 조절을 하거든요. 이 셔터 속도가 뭐냐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셔터막이라는 거고요. 이게 열렸다 닫히면서 여기 필름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열렸다 닫히면서 빛이 필름에 맺히면서 촬영이 되는 원리인데, 보시죠. 순간적으로 찰칵거리죠. 이 셔터 속도가 이 숫자가 크면 클수록 셔터 속도가 빨리 열렸다 닫히는 거예요. 이게 1000이거든요. 제일 빠른 속도. 열렸다 닫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순식간에 열렸다 닫히죠. 그리고 셔터 속도를 30에 놔볼게요. 훨씬 느리게 열렸다 닫히죠. 이런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셔터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빛이 조금 들어가겠죠. 순간적으로 열렸다 닫히니까. 그리고 셔터 속도가 느리면 느릴수록 셔터가 오래 열리기 때문에 빛이 많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기본적인 원리. 그래서 빛에 들어가는 양을 조절을 해주는 거는 이 조리개도 있지만 이 셔터 속도, 이 두 가지를 조절을 해서 사진에 필름에 상이 맞추게 해주는 게 수동 카메라의 원리예요. 자기가 의도한 대로 두 가지를 조합을 해서 사진을 만들어주는 게 이 수동 카메라의 원리고, 이제 이 카메라에는 노출계라는 게 있어서 제가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지를 다 알려줍니다.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수동 카메라의 원리는 이 두 가지 조리개와 셔터 속도를 조절을 해서 조합을 해서 하나의 사진을 완성하는 게 이 수동 카메라의 원리라는 거, 그걸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숫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봤고, 이제 실질적으로 촬영을 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너무 길었죠, 사설이. 필름을 넣기 전에 대부분의 이런 수동 카메라들 보면 뒤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이런 네모난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필름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만약에 카메라를 제가 사서 필름을 넣고 5장을 찍고 카메라 내비뒀는데 지금 필름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 필름 구입하시면 깍대기 보면 끝에 부분에 있어요. 그 부분을 잘라가지고 여기다 꽂아 놓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지금 어떤 필름이 들어있다라는 거를 표시해 주는 거거든요. 네, 그 종이를 찢어가지고 여기다 꽂으시면 돼요. 그래서 필름을 장착하시는 방법은 레버를 위로 이렇게 당겨주시면 필름실이 개봉이 되고요. 제가 오늘 넣어줄 필름은 코닥 필름이고요. 감도가 100짜리, 장수건은 24장짜리 필름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필름을 보시면 그 필름의 감도가 이렇게 크게 숫자로 뭐 100, 200, 400 이렇게 써 있고 찍을 수 있는 장수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장수는 뭐 다들 아시니까 24장 찍을 수 있다라는 거고, 이 감도가 뭐냐면 필름의 감도가 낮을수록 뭐 50짜리, 100짜리, 200짜리 이렇게 낮을수록 필름의 입자가 고와요. 네. 그리고 이렇게 뭐 400, 800 이렇게 올라갈수록 필름의 입자감이 현상했을 때 조금씩 더 거칠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런 감도가 높은 필름들을 왜 써주냐면은 뭐 빛이 없는 상황에서 더 적은 빛으로도 더 안정적인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내 촬영이 많으신 그 후레쉬 없이 촬영하시는 분들은, 실내 촬영이 많으신 분들은 요런 좀 400짜리 요런 필름들이 유리하고요. 보통 전천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뭐 100짜리나 200짜리 이렇게 무난하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필름을 튀어나온 부분을 여기 아래 부분에 이렇게 꽂아 주시고요. 쭉 잡아당겨서 여기 보시면 홈이 있어요. 끝단에 스풀이라 그러거든요. 이거를, 이 스풀이 보시면 홈이 있죠. 그리고 여기 셔터막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 손으로 누르시거나 충격을 주시면 안 됩니다. 쭉 잡아당겨서 이 스프레이 홈에다가 끼워주세요. 필름을 처음에 장착하시면 손이 벌벌 떨리고, 네, 막 좀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데 전혀 긴장하실 거 없고요. 잘못 넣으면 다시 끼우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끝단을 꽂아 주시고, 네, 한번 감아줘 볼게요. 지금 이게 안 감기시는 분들은 이미 감겨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셔터를 눌러 주시고 감으시면 될 거예요. 셔터를 눌러 주시고요. 그래서 한 번 더 감아 줄게요. 한 번만 감고 뚜껑을 닫을 수도 있는데, 필름을 뚜껑을 닫았는데 필름이 안에서 끝단이 풀려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한 번 더 감아 줄게요. 네, 이 상태에서 필름이 완전히 장착이 됐죠. 이 상태에서 뚜껑을 닫아줘 볼게요. 네. 그리고 이 레버는 아래쪽으로 내려주세요. 이 레버를 내렸을 때 이렇게 떠 있으면 안 되고요. 반드시 이렇게 완전히 밀착되게 뚜껑을 내려주세요. 제가 필름 감도를 100짜리를 넣었잖아요. 이게 ASA라는 게 이게 감도 조절 링이거든요. 요거를 누르신 상태에서 요걸 돌리시면 이게 움직여요. 이렇게 저는 100에 맞춰주도록 할게요. 자신이 넣은 감도를 정확히 설정을 해주셔야지 이 카메라가 거기에 맞는 노출값을 측정을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름을 장착을 하셨으면 반드시 거기에 맞는 이 감도 설정을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다음으로 해주셔야 될 게 공셔터를 2번 날려주세요. 네. 필름 장착하시고 감도 설정 맞추셨으면 공셔터를 2장을 날려주는 이유가 뭐냐면, 필름을 이렇게 장착할 때 이만큼의 빛에 노출이 되잖아요. 이 부분은 이제 못 쓰는 필름이에요. 필름은 빛에 닿으면 못 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안쪽으로 감아버리고 안에서 새 필름을 꺼내주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름이 지금 장착이 됐는데, 지금 필름이 제대로 장착이 됐는지 안 됐는지 되게 궁금하시잖아요. 걱정이 되기도 하고, 처음에 카메라 사용하시면 필름을 이렇게 감을 때마다 이 리와인딩 레버가 함께 돌아야 돼요. 이렇게 같이 돌죠. 네. 그래야지 필름 장착이 제대로 된 거예요. 만약에 필름을 끼우시고 촬영하시는데 이게 이렇게 돌지 않는다, 그러면 필름이 제대로 장착이 안 된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필름실 다시 여신 다음에 필름을 다시 장착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 완전 자동 모드윙 같은 경우에는 이 레버를 프로그램이라고 있잖아요. 이 프로그램에 맞춰 주시고요. 이 조리개 링을 끝으로 이 초록색에 맞춰 주세요. 이렇게 딱. 네, 이 상태가 완전 자동 모드이거든요. 필름을 감고 뷰파인더를 보시면 초점을 잡으세요. 이 스플릿 스크린이라 그래서 이게
상이 막 이렇게 어긋났다 맞춰졌다 할 텐데 이 링을 돌려서 초점을 잡으시고 그냥 촬영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카메라가 이 조리개 값과 셔터 스피드 값을 자기가 알아서 설정을 해줘요. 네, 그리고 뷰파인더 오른쪽 보시면 P 모드 자동 모드이기 때문에 P라는 숫자, P라는 알파벳과 지금 어느 정도 조리개로 찍히는지 그걸 표시해 주거든요. 네. 근데 얘가 모든 걸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필름 감고 요거만 조절해서 초점만 맞춰서 촬영을 해주시면 되고요. 뭐 셀프 타이머도 마찬가지죠. 자동 모드일 때 셀프 타이머 놓으시고 필름 감고 초점만 잡으신 다음에 촬영해 주시면 소리가 나죠. 네, 이렇게 촬영이 된다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자동 모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는 이제 셔터 스피드랑 조리개를 조절을 해주는 수동 모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이 카메라의 오른쪽을 보시면 거기 숫자가 나오거든요. 네, 그게 숫자가 안 보이시는 분들은 셔터를 꽉 누르지 마시고요. 셔터를 살짝 눌러보세요. 반 셔터라 그러는데 위에 M이라는 거는 매뉴얼 모드, 수동 모드라는 걸 얘기하고요. 그리고 숫자가 나오는 거는 지금 셔터 스피드를 내가 이렇게 놨을 때 조리개를 어디에다가 놓으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셔터 스피드를 맞추신 다음에 이 셔터를 살짝 반 셔터를 눌러보시면 얘가 알려줘요. 이 셔터 스피드에는 어디에다가 조리개를 맞추라고. 그래서 그 조리개에 맞추신 다음에 촬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셔터 스피드가 이 60 아래 있잖아요. 60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소리를 들어보세요. 8. 굉장히 오래 열려있죠, 셔터가. 그렇기 때문에 사진이 나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셔터 스피드를 60 아래, 60 이하로 맞추시는 분들은 이 흔들림에 굉장히 주의해서 촬영을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실내 같은 데서는 어쩔 수 없이 셔터 스피드가 좀 많이 느려지게 될 텐데, 네, 그러실 때는 흔들림에 주의해서 촬영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셔터 스피드를 만약에 이렇게 조절을 하고 반 셔터를 눌러 보셨는데 실내 촬영 같은 경우에 만약에 뭐 250에 딱 놓으시면 1.4에서 밑에서 가장 밑에 숫자가 깜빡거리거든요. 그게 뭐냐면 지금 너무 어둡다라는 얘기예요. 최대 개방을 하더라도 사진이 너무 어둡다, 그런 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실 때는 정상적인 조리개 수치로 오도록 이거를 셔터 스피드를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여기 250으로 놓고 여기 실내에서 촬영을 하려고 반 셔터를 눌러보면 1.4에서 뷰파인더 오른쪽에 노출각이 1.4에서 계속 깜빡거려요. 너무 어둡다라는 얘기예요. 최대 개방을 하더라도 너무 어둡다. 그러실 때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카메라의 조리개가 감당할 수 있는 한도를 넘었다라는 얘기잖아요. 이 조리개로는 설정을 더 이상 못하기 때문에 너무 어둡기 때문에 빛을 더 많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셔터 스피드를 더 느리게, 빛을 더 많이 들어오게 조절을 해주면 되겠죠. 반 셔터를 눌렀을 때 그 조리개 값이 적정 숫자에 오도록 다시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빛이 더 많이 들어가게.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셔터 스피드를 맞췄을 때 촬영하는 환경이, 이 조리개가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이 오도록 이 셔터 스피드를 적당히 조절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실내인데 셔터 스피드를 너무 빠르게 하면 빛이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이 조리개가 감당을 못 하거든요. 그러실 때는 셔터 스피드를 조금 느리게 해주시고요. 야외에서도 마찬가지로 너무 밝은 사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셔터 스피드를 적당히 조절을 해서 조리개가 적정 숫자에 오도록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막상 사용해보시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쭉 촬영을 하시다 보면 필름을 모두 소진하게 되면은 더 이상 필름이 감기지가 않아요. 이게 더 이상 안 감기거든요. 필름을 다 쓰게 되면. 그럴 때 필름을 빼주셔야 되는데, 네, 필름을 어떻게 빼주셔야 되냐면, 그냥 필름을 감아서 빼시면 안 되고요. 밑에 보시면 튀어나온 게 있잖아요. 요거를 눌러주세요. 눌러주면 쏙 들어가거든요. 이게 반드시 쏙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리와인딩 레버 이렇게 돌려주세요. 네, 처음에는 좀 뻑뻑하게 감기다가, 네, 왜냐면 일로 감겨 있는 필름을 역으로 다시 감아주는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좀 뻑뻑하게 감기다가 필름이 다 감기면 되게 가볍게 텅 하면서 좀 뭔가 빈 게 돌아가는 느낌이 나요. 감아보시면 손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다 감긴 필름은 네, 빼가지고 편상수에 맡겨주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촬영법, 필름 넣는 법, 그런 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조금 더 이 카메라의 디테일한 기능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여기 여러 가지 버튼들이 있는데, 이 버튼은 뭐냐면
여기 반셔터를 누르면 그 노출계가 작동을 하잖아요. 전원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근데 카메라를 이렇게 파지했을 때, 그 왼손으로도 그 노출계를 바로 작동시킬 수 있는 그런 버튼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버튼을 눌러주셔도 노출계가 작동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노출 고정 버튼이라는 거예요. 요 위에 버튼이. 요게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역광인 상황에서 친구 얼굴을 딱 찍으려고 보니까 친구 얼굴이 좀 어두워요. 그럴 때 가까이 가서 친구 얼굴에다가 이 노출을 딱 측정해요. 반셔터를 눌러서 측정을 한 다음에 이거를 누르시면 반셔터로 노출을 측정하고 친구 얼굴에다가 요거를 누르신 상태에서는 친구 얼굴의 그 노출 값이 고정이 돼요. 그래서 이걸 누르신 상태에서는 뷰파인더를 보시고 어두운데 밝은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셔도 뷰파인더 오른쪽에 노출 값이 전혀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노출 고정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노출 고정 버튼은 이제 수동 모드일 때는 어차피 이제 가까이 가서 노출을 측정하더라도 어차피 제가 조리개를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모드일 때, 완전 자동 모드일 때 주로 쓰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요 아래 버튼이 뭐냐면 이게 심도 미리 보기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심도 미리 보기가 뭐냐면 이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을 때 뒷배경이 얼만큼 날아가는지를 미리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조리개를 최대 개방을 놓고 이걸 눌러보시면 별로 표는 안 나는데, 이거를 조리개를 조이시고 제가 11까지 조여볼게요. 조인 상태로 이걸 눌러보시면 뷰파인더를 봐보세요. 그러면 조리개가 조여지면서 화면이 어두워지면서 뒷배경이 더 또렷하게 보일 거예요. 흐려졌던 뒷배경이 더 또렷하게.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조리개를 개방할수록 아웃포커싱이 잘 되고 뒷배경이 날아가는, 조리개를 조이면 조일수록 뒷배경이 날아가는 아웃포커싱이 잘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리개를 이렇게 조이시고 이걸 눌러보시면 조리개가 조여지면서 뷰파인더가 어두워지면서 뒷배경이 조금씩 더 선명하게 보인다는 거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심도 미리 보기 버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들어갔을 때는 이걸 눌러보시면 다시 해제가 되고요. 심도 미리 보기 버튼이라고 아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위에는 요거는 이제 배터리 체크 버튼이거든요. 이게 눌렀을 때 소리가 나야지 배터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렌즈를 분해하는 방법은 신형 렌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버튼이 있어도 누르시고 돌리시면 되는데, 이런 구형 버튼 같은 경우에는 요 링이 있어요. 여기 링, 안쪽에 은색 링을 딱 돌려서 여기 빨간 선을 일치시켜주고 분리를 하시면 되고요. 끼우실 때도 마찬가지로 일치시키신 다음에 이렇게 돌려주시면 이렇게 작동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 캐논 A1 프로그램 사용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좀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막상 사용해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 아실 거예요. 한번 사용해 보시고 궁금하신 점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댓글 달아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